도움이 될까 짧게 그래서 부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내가 그 메모를 해놨는데, 차주 아시죠? 차주 김영피 보험자, 어떠한 경우에도 차주에게 타인성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 절대 이거 인정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당부는 피보험자라고 일단 정의를 했으면 얘를 절대로 무단운전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내가 2010년도인가 하는 기출문제를 같이 학생들하고 시험을 봤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죠. 그 사건의 내용은 A가 있는데 얘가 차주야. 그리고 운전자가 한정돼 있지 않아, 2010년도 문제는. 그리고 A가 동료 B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운전해도 안 되겠으니까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게 대리운전자 C라고, 얘가 운전을 했어, 대리운전.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운전하고 가다가 D가 운전하는, 그리고 E가 동승하고 있는, E는 D의 친구고 D는 취급업자, 소위 정비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그리고 얘한테 차량을 위탁한 친구는 이제 F. 이런 사고에 대해서 A는 갑보험회사의 보험이 들어있고 F는 을보험회사의 전담보로 보험이 들어있다고 그랬을 때 책임관계를 논하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당부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우선 요 C와 관련해 가지고 대리운전에 관해서, 대리운전에 요 취급업자 중에 독특한 사람이죠. 대리운전자가 차외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당연하죠. 자기 과실의 운전행위로 남을 죽게 했으니까 민법상 책임을 지는 건 물론이고, 만약에 이 업체, 대리운전 업체가 있었다 그런다면 운행자로서 책임도 지게 되고, A는 차주니까, 차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자배법의 입법 취지가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하고, 이 운행자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차주. 얘한테 책임을 집중하고, 이 운행자의, 그러니까 집중된 책임을 집중하고, 이 집중된 책임을 분산하는 제도. 분산은 이제 보험이죠, 보험. 집중이 이제 엄격 책임. 이게 자배법의 입법 취지지. 그러니까 A는 차주라고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시중에 문제 풀이 중에 이 대리운전자가 이 갑보험회사의 피보험자성을 인정하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대인 2에서는 대리운전자가 됐던 하여튼 일체의 취급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야. 그런데 다수설은 대인 1의 경우에는 취급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피보험자성을 인정한다고. 나는 이에 반대하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액수를 구하는 문제로 지금 출제가 바뀌어 가니까 피보험자성을 대인 1에서 다수설 따라서 인정하자고. 우리 대인 2에서는 완전히 통설이니까 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수설에 의하면 C는 피보험자야. 그런데 이 C의 A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어. 그냥 말할게. 김영길 씨가 2017년 판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놓은 거 보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얘가 취급업자가 대인 1에서는 피보험자니까 얘에 대한 지는 책임을 이 갑보험자가 물어줘야 한다라는 거야.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갑보험회사의 책임은 갑사의 입장에서 A는 절대 타인이 아니야. 아까 그래서 내가 메모했던 이 얘기, 차주의 타인성은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이건 대리운전이라도 마찬가지야. 물론 대리운전의 법리에서 대리운전자가 얘한테 책임을 지는데, 그 이유는 얘는 대법원 판례는 수차례 이렇게 말했어. 대법원 판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병철이라는 사람이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 석동빈이 이 사건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여기서 그 술 먹고 맡긴 의뢰자 조병철과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서 직원 석동민을 통해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단순한 동승자라는 거야. 누구의 운행 지배가 더 주도적이냐 이딴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한 동승자, 즉 승객이라는 거야.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조병철이가 대리운전을 의뢰한 자가 뭐 운행 이익 유사의 이익이니 운행 지배 유사의 지배니 이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조병철이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대리운전 회사가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얘의 타인을 인정해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이때 대인배상 일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한 거야. 얘에게도 운행 지배가 있는 공동 운행자니까 그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건데, 이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감액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둘은 공동 운행자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조병철이 베스트카 코리아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 운행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그런 배상액의 감경, 이딴 것들은 주장하지 말아라. 왜냐? 단순한 동승자다. 운행지배 우열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라고. 대리운전의 차를 대리운전 의뢰한 자는 그냥 승객이야. 택시 승객하고 똑같은 승객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C의 운행 지배가 A의 운행 지배와 비추어 볼 때 보다 더 주도적이어서 얘 타인성이 인정된다. 이따위의 그런 이론이 아니라고. 그냥 동승자는 이 차맥 술 먹고 대리운전 의뢰한 사람은 승객이니까 물어줘라는 거야. 그리고 물어준다 그럴 때 얘가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지, A가 가입한 갑보험회사에서 얘를 타인으로 인정해서 물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 1, 어떠한 경우에도 차주를 타인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내가 제발 이거 이렇게 차주를 타인으로 인정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한 번도 없어. 원래 배상책임보험은 차주배상책임보험이야. 차주가 남한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차주배상책임보험인데, 무슨 차주를 타인으로 인정해가지고 대인배상 일을 줘야 한다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절대로 차주에게 대인일 지급하지 마라라는 게 내가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은 이유고, 또 하나 이 사안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ABC가 타고 있는 차에서 이 지금 취급업자 D와 친구 E가 타고 있었는데, F로부터 자동차 정비 위탁을 받았으면 대인 2는 취급업자는 대인 2에서 피보험자 아니야. 근데 대인 1은 자 다수설에 의해서 피보험자성을 인정하자고.
나는 논문식 시험이라면 부정서를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쓰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계산해야 되니까 대인 1을 주냐 안 주느냐 누가 주느냐 하는 것을 그 출제 의도에 맞게 써야 하는 거니까 대인 1 주라고. 그런데 풀이래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 얘가 대인 정비업자도 대인 1에서는 취급업자도 피보험자가 맞다고 해놓고, 그런데 얘가 정비 수탁받은 차를 친구랑 타고 갔으니까 정비와 관련한 운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D는 무단운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F보험회사는 대인 1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꺼냈다고. 이거 큰일 날 노리죠. 자, 얘가 취급업자가 피보험자라며 나는 부정하지만 소설을 취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위해서 대인 1 피보험자성 인정하자고. 그렇게 해야만 해. 대인 1의 피보험자성 인정한다고. 피보험자가 왜 무단운전자가 되는가? 피보험자가 무단운전이야. 무단운전을 자라고 생각하면 피보험자가 아니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무단운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취급업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 을보험회사, F가 가입한 이 의뢰자가 가입한 을보험회사는 D가 B, A, B, C에 대해서 지게 되는 대인배상 1책임 모두 부책임. 2는 친구였지, 동성한 친구. 2에 대해서도 부책. 이건 어떤 논리냐면 피보험자로 일단 인정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는 어떻게 사용해도 그건 무단운전 아니야.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그 자의 직업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운전직 종사자야. 운전직 직원. 얘가 이 차를 끌고 여자친구랑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전복돼서 사고가 났어. 강원도에. 그럼 이게 이 운전직 배달직 직원이 강원도 놀러 다니는데 차 쓰는 거는 아니지. 하지만 운전직 직원은 참서부터 뭐야? 운전 피보험자야. 따라서 얘가 심야에 새벽에 지 배달 업무하는 무관한 일로 여자친구랑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 피보험자의 무단운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운전 피보험자의 운행이야. 그래서 이 운전 피보험자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피보험자가 아니다 하고 무단운전자다 하고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 왜 얘가 운전 피보험자가 아니냐? 사적인 용도로 좀 원래 자기 배달 업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얘는 피보험자 맞잖아.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해서 얘가 피보험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친구한테 차를 사용하라고 했어. 허락 피보험자. 그러면 얘가 그 자동차를 둘간에 무슨 서울 밖을 나가지 마라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얘가 부적절하게 서울 밖으로 무슨 남양주를 놀러 가다 사고가 났다. 무단운전 아니야. 피보험자이면 무단운전자가 아닌 거고, 무단운전자를 만들고 싶으면 걔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야 돼. 그냥 내 느낌대로 이거 친구랑 타고 갔다고 무단운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메모 내용이 뭐냐면, 김영 피보험전 차주의 대인배상 1이 됐든 2가 됐든 인정하지 마라. 절대 인정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마라. 이건 절대로. 배상 책임은 이 차주가 남한테 지는 책임을 지는 거지 남이 차주한테 지는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 차주의 타인성 인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고, 피보험자의 무단운전이라는 말 하지 마라. 피보험자로 인정했으면 그건 무단운전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정석이랄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